갖지 못한 것을 사랑할 때 사람은 병든다. 사랑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지 가지지 못한 것을 채우기 위해 매달리는 것이 아니다. 에리히 프롬. 많은 사람은 사랑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집착이다. 특히 그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 결핍도 커질수록 우리는 더 이상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게 된다. 사랑과 필요는 닮았지만 전혀 다르다. 사랑은 자유를 주고 필요는 구속을 만든다. 에리히 프롬의 말처럼 사랑은 나의 넘치는 것을 나누는 일이어야 한다. 하지만 결핍에서 출발한 관계는 언제나 상대를 통해 자신을 채우려 한다. 나는 부족하니까 너를 통해 채우고 싶다는 감정. 이 감정은 결국 상대를 조종하게 만들고 자신은 끊임없이 불안해진다. 한 여성이 있었다. 어린 시절 부모의 관심 없이 자랐고 성인이 되어도 타인의 애정을 절실히 원했다. 그녀는 누군가의 작은 친절에도 금세 마음을 주었고 그 마음이 돌아오지 않으면 괴로워했다. 그녀는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은 욕망에 집착하고 있었던 것이다. 집착은 상대가 아니라 내 안의 결핍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집착은 언제나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집중한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바라볼 줄 아는 눈에서 시작된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사랑하고 그래서 병든다. 문제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것이다. 고통스러운 감정일수록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일 가능성이 높다. 내가 아파하는 이유를 잘 들여다보라. 그건 사랑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내가 원했던 방식대로 되지 않아서일지도 모른다. 집착은 사랑처럼 시작하지만 결국 나를 고립시키는 감옥이 된다. 붙잡고 있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때의 나다. 당신이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던 당신 자신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무명.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잊지 못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진짜로 놓지 못하는 건 그 사람 그 자체가 아니다. 우리가 정말로 붙잡고 있는 건 그 시절의 감정, 그때의 나, 그리고 그 시간 속의 풍경이다. 사랑했던 사람을 떠올릴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모습보다도 그와 함께했던 어느 오후, 그때의 공기, 그때의 나를 더 또렷이 기억한다. 사실상 우리가 그리워하는 건 과거에 살아있던 자기 자신이다. 그때는 그렇게 웃었고,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살아있었다는 그 시간의 기억. 어느 날 오랜 이별을 겪은 한 남자가 내게 말했다. 아직도 그녀가 그립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여인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그는 그 여인보다 그 여인을 사랑했던 자신을 더 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 시절 그는 생기 있었고 자신감 넘쳤고 매 순간이 뜨거웠다. 그는 그 여인을 잊지 못한 게 아니라 그 감정 속에서 살아 숨쉬던 자신을 잊지 못한 것이었다. 붙잡고 있는 건 사람의 실체가 아니다. 시간의 한 조각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과거의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이별 후에 남는 그리움은 사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경험한 나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이건 아주 위험한 감정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의 자화상을 현실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기억은 미화되고 그 감정은 왜곡되며 결국 현재의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고 만다. 과거는 지나간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과거의 한순간에 감정을 고정시키고 삶을 정지시켜버린다.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맞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사랑했던 그 시절에 당신 자신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기억은 따뜻하지만 현실은 현재에서만 시작된다. 그 사람을 놓아야 당신도 앞으로 걸어갈 수 있다. 놓는 건 배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는 일이다. 무너지는 관계는 잡을수록 더 부서진다. 흐르는 강물을 움켜쥐려 할수록 손에서 더 빠져나간다. 라오즈, 노자. 무너지는 관계를 앞에 두고 사람은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한다. 잡을 것인가, 놓을 것인가. 그리고 대부분은 잡는다. 온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무너져가는 것을 두 손으로 틀어준다. 하지만 그럴수록 관계는 더 빨리, 더 깊게, 더 조용히 부서진다. 왜일까? 우리는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사랑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대를 조이기 시작한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확인하고, 더 단단히 묶어두려 한다. 너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야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결국 내가 불안해서 그래 라는 뜻이다. 사랑이 불안으로 바뀌는 순간 관계는 생명을 잃는다. 사랑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 사람의 생각과 시간을 존중하고 각자의 호흡에 따라 어울려 살아가는 일이다. 그러나 불안은 통제하고자 한다. 나를 더 보라는 요구, 당신은 내 편이라는 확인, 자꾸만 더 가까이 붙으려는 감정.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상대의 숨을 막는다. 한 여성이 있었다. 연애 초반엔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며 잘 지내던 커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상대가 바빠질수록 불안해졌고 그 불안은 곧 간섭으로 변했다. 왜 연락이 늦어? 왜 전화 안 받았어? 어디에 있어? 그녀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통제였다. 그 남자는 점점 말이 줄었고 결국 관계는 조용히 끝났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남긴 말은 이것이었다. 네가 날 너무 좋아해서 떠나는 거야. 모순처럼 들리겠지만 그 말은 진심이었다. 과도한 애정은 때때로 애정이 아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유다. 무언가를 지키려는 감정이 있는 그대로 두는 감정보다 더 강해질 때 사랑은 파괴적으로 변한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나는 진심이었는데 왜 그 사람은 나를 떠났을까? 하지만 진심이 모든 걸 지켜주는 건 아니다. 진심을 어떻게 표현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때로는 그 진심이 상대를 무겁게 만들고 숨 막히게 만들고 결국 등을 돌리게 만들기도 한다. 무너지는 관계는 어쩌면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 끝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그 순간 필요한 건 집착이 아니라 통찰이다. 이 관계가 정말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내 외로움을 숨기기 위한 도피였는지 그 사람을 위한 것이었는지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붙잡는다고 해서 떠나는 걸 막을 수는 없다. 오히려 더 조이고 더 애쓰는 순간 상대는 더 멀어진다. 강물은 손으로 움켜쥘 수 없다. 가장 맑은 물은 손바닥을 펼쳐둘 때만 잠시 머무른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가 나로 인해 더 가벼워졌는지를 돌아보라. 그가 나와 있을 때 자유로웠는지를 돌아보라. 사랑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머물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다. 그 마음이 없으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나 있다. 무너지는 관계는 잡을수록 더 부서진다. 통제욕이라는 이름의 사랑. 붙잡는다고 내 것이 되지 않고 놓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법정 스님. 우리는 관계가 흔들릴 때 본능적으로 더 세게 붙잡는다. 놓치지 않으려는 두려움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관계는 더 빨리 부서진다. 이유는 간단하다. 붙잡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통제로 바뀌기 때문이다. 처음엔 누구나 사랑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상대가 기대처럼 반응하지 않기 시작하면 우리는 불안을 느낀다. 그리고 그 불안을 해소하려 애쓰다가 조금씩 통제의 문을 연다. 왜 전화 안 했어? 누구랑 있었어? 내가 싫어졌어? 이 말들 속엔 사랑보다 점점 두려움이 많아진다. 통제는 사랑의 옷을 입고 다가온다. 하지만 그 속에는 나의 방식대로 널 움직이고 싶다는 욕망이 숨어 있다. 처음엔 그저 애정이었다. 그런데 그 애정은 점점 조건이 붙고 요구가 늘고 감정의 온도는 불안과 의심으로 바뀐다. 그렇게 관계는 애정에서 감시로, 믿음에서 통제로 이동한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죽기 시작한다. 실제로 한 커플의 이야기가 있다. 남자는 여자에게 온 마음을 쏟았고 그만큼 그녀를 애틋하게 여겼다. 하지만 그 애틋함은 곧 집착으로 바뀌었다. 어디 있어? 누구랑 있어? 지금 뭐 하고 있어? 처음엔 사랑받는 느낌이 좋았다던 그녀는 나중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는 사랑받는 게 아니라 감시당하고 있어요. 사랑은 함께 있음이 아니라 서로의 자유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움직이기를 바라는 순간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 지배를 원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불안해지는 이유는 상대가 나를 떠날까 봐서가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기대한 역할에서 벗어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붙잡는다. 조이고 확인하고 단속한다. 하지만 그렇게 붙잡는 순간 사랑은 더 이상 자유롭게 숨 쉴 수 없다. 결국 질식하게 된다. 이별은 종종 붙잡는 쪽에서 먼저 시작된다. 왜냐면 상대는 더 이상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붙잡는 순간 상대는 도망갈 준비를 시작한다. 그게 사람이다. 자유를 빼앗긴 순간 사랑도 식는다. 무너지는 관계는 잡는다고 복구되지 않는다. 붙잡을수록 무너지는 속도만 빨라질 뿐이다.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머물 공간을 줄 아는 것이다. 이제는 물어야 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사랑인가? 아니면 떠날까봐 불안한 마음이 만든 통제인가? 진짜 사랑은 상대를 움직이게 하지 않는다. 그저
함께 머물고 싶게 만든다. 놓아야 내가 산다. 이별, 상실, 그리고 자기 회복. 진짜 놓는다는 것은 있는 게 아니라 기억해도 아프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류시와 이별은 언제나 갑작스럽게 온다. 사실 이별 자체보다 더 아픈 건 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 순간이다. 아직 감정은 남아있고 기억은 생생한데 더는 그 사람과 함께할 수 없다는 현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다. 하지만 붙잡고 있어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손에 움켜쥘수록 상처는 깊어지고 그 사람의 부재는 더 선명해진다. 우리는 종종 잊을 수 없다는 이유로 붙잡는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다. 놓지 못해서 오히려 우리는 계속 아프다. 한 중년 여성이 있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매일 그의 옷장을 열어두었고 그가 좋아하던 식탁 자리를 그대로 비워두었으며 심지어는 혼잣말로 그와 대화를 나눴다. 여보, 오늘도 잘 있었어? 그녀는 그리움이 깊다는 이유로 놓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점점 삶의 기능을 잃어갔다. 밥을 먹어도 무미했고 사람을 만나도 무표정했고 하루는 너무 길고 외로웠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해도 지연이라 부른다. 슬픔을 충분히 겪지 못한 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 이별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떠나보내야 한다. 말 그대로 놓아야 산다. 놓는다는 건 배신이 아니다. 그건 나를 위한 최소한의 생존이다. 기억은 남기되 그 기억이 내 오늘을 잠식하지 않도록 자리를 조정해야 한다. 불교에서는 연윈과 업엽이라는 말을 쓴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고 모든 이별은 업을 소멸시키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어떤 관계는 우리가 짊어진 고통을 풀어주기 위해 왔다가 그 임무가 끝나면 떠난다. 그러니 억지로 붙잡지 말라 한다. 그는 그가 있을 자리까지만 머문 것이다. 마음이 다치고 삶이 무너진 것 같을 때 당신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나는 이제 끝났어. 하지만 끝이 아니다. 상실은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통로다. 가장 아픈 고통은 가장 단단한 자신을 만들어주는 순간이다. 회복은 그 사람을 잊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 회복은 그 사람 없이도 내가 나로 설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놓는 것은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을 돌보는 쪽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다. 이제는 물어야 한다.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을 붙잡고 있나? 아니면 그 기억에 기대 살아가고 있을 뿐인가? 놓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산다. 말로 남은 사람, 결국 사람은 말로 기억된다. 사람은 그가 남긴 말로 기억되고 그가 삼킨 말로 평가된다. 무명. 인생의 끝에서 사람을 떠올릴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화려한 업적보다도 멋진 외모보다도 마지막까지 마음에 남는 건 그가 했던 말 한마디다. 그 말이 따뜻했는지, 차가웠는지, 나를 살렸는지, 무너뜨렸는지 기억은 말의 결을 따라 우리 안에 밝힌다.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넌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 있어. 나 너한테 상처 줬구나. 미안해. 이 짧은 문장들이 어떤 이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되었고 어떤 이에게는 평생의 위로가 되었다. 반대로 그게 너 수준이야. 그딴 식으로 하니까 인생이 그 모양이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말들은 비수처럼 밝혀 수십 년이 지나도 빠지지 않는 상처가 된다. 내가 예전에 진료하던 한 노인이 있었다. 말수도 적고 표정도 굳어있던 분이었는데 아내와 자식 이야기를 하면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마지막에 미안하단 말을 못했어요. 그게 참 오래 남네요. 그 한마디에 담긴 평생의 후회는 그 어떤 의학적 진단보다 무거운 삶의 진실이었다. 우리는 언제나 너무 늦게 깨닫는다. 말이라는 것이 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을 따라다닌다는 걸. 좋은 말은 사람을 살리고 나쁜 말은 사람을 남긴 채 떠나간다. 불교에서는 구업, 거예이라는 개념이 있다. 입으로 짓는 업, 즉 말로 쌓이는 인연의 씨앗. 한마디 말이 업이 되고 그 업이 삶을 만든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뱉은 말의 무늬대로 기억된다. 누군가의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남기는 마지막 말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된다. 그 사람은 참 말이 따뜻했지. 말은 거칠었지만 속은 참 따뜻한 분이었어요. 무뚝뚝했지만
가끔 한마디가 사람을 울렸지. 당신은 어떤 말로 남을 것인가? 사람들은 당신을 당신이 했던 말로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당신의 말 때문에 평생을 위로받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당신의 말 때문에 마음에 멍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다. 사람은 결국 말로 살아있고 말로 남는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쓰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인생의 방향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말을 고르는 일은 사람을 대하는 가장 깊은 예의이자 결국 자신의 인생을 조각하는 도구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말하자. 그 말이 당신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이 떠난 뒤에도 오래도록 남는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다. 불안이다. 당신이 사랑한다고 착각했던 감정은 사실은 당신 혼자의 불안이었다. 무명, 집착은 자주 사랑의 얼굴을 하고 다가온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은 불안이 가득하다. 상대가 나를 떠날까봐 두려운 것, 내가 선택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것, 그리고 결국 나 혼자 남겨질까봐 무서운 것이다. 누군가를 향한 집착은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 존재의 불안을 달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라지면 공포가 몰려오고, 그 공포는 다시 상대를 더 세게 붙잡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진짜 사랑은 상대가 아닌 나 자신을 믿는 데서 출발한다. 나는 충분한 사람이라는 믿음, 상대가 떠나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뜨거운 감정도 결국 집착이 된다.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단지 당신 혼자의 불안인지 조용히 묻고 바라봐야 한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집착한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나다니엘 브랜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타인의 애정을 필사적으로 붙잡는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주는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날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은 절절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하다. 이런 사람들은 사랑이 끝나면 자신이 무너졌다고 느낀다. 그 관계 속에서만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사랑을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의지에 겨우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자존감이란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생긴다. 혼자서도 괜찮은 마음, 거절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정신, 사랑받지 못해도 나를 버리지 않는 태도. 누군가를 붙잡기 전에 내 안에 먼저 나를 지탱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관계는 구걸이 아닌 교류가 되고, 사랑은 집착이 아닌 자유가 된다. 집착은 고독을 더 크게 만든다. 당신이 누구에게 집착하고 있을수록 당신은 더 외로워진다. 알랭드 보통,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에게 너무 집착할수록 사람은 점점 더 외로워진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매달리는 순간 세상과의 연결이 끊기기 때문이다. 당신의 관심, 에너지, 감정, 시간 모두가 한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면 그 외의 모든 관계는 무너진다. 당신의 세상은 그 사람만 남게 되고, 그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당신의 세상도 사라지게 된다. 건강한 사람은 외로움을 분산시킨다. 가족, 친구, 취미, 일, 자연, 책, 그리고 자기 자신, 다양한 통로로 마음을 연결해두면 한 사람을 잃었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다. 당신이 외롭다면 지금 누군가에게 집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집착이 외로움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깊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떠난 사람을 미워할수록 나는 망가진다. 복수는 타인을 향한 독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칼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집착은 때로 분노로 바뀐다. 날 이렇게 만든 그 사람 평생 잊지 않을 거야. 꼭 후회하게 해줄 거야. 그 말은 격정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위험한 자기 파괴다. 그 사람을 미워하면 할수록 당신은 그 사람 안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된다. 미움은 곧 감정의 지속이기 때문이다. 끝난 인연의 감정을 계속 태우는 것, 불탄 재 위에다 또 불을 붙이는 일이다. 떠난 사람은 이미 자신의 길을 간다. 당신의 미움, 원망, 분노는 그에게 닿지 않는다. 다만 당신 자신만 점점 초라하게 만든다. 진짜 복수는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진짜 강함은 기억에서 꺼내놓고 미소 지을 수 있는 힘이다. 떠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그 사람 없이도 잘 살아내는 당신의 삶이다. 나를 붙잡는 건 결국 나다. 벗어나고 싶다면
스스로를 먼저 놓아야 한다. 틱나탄.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그 사람이 날 놓아주질 않아. 그 기억이 날 놔주질 않아. 하지만 사실 당신을 붙잡고 있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기억은 반복된 선택이다.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릴 것인지, 그 감정에 다시 잠길 것인지, 그 생각을 다시 물어볼 것인지는 지금의 나가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내가 놓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다. 놓으면 끝나니까. 끝나면 그 사람이 사라지니까. 그 사람이 사라지면 나는 혼자 남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나는 붙잡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 정말 놓고 싶은가? 그렇다면 기억을 꺼내어 스스로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야 한다. 진짜 해방은 누가 나를 풀어주는 게 아니다. 그건 내가 나를 놓아줄 때만 가능하다. 당신이 집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상처다.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그 상처를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무명. 우리는 종종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 감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사랑보다 상처가 더 많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아프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떠났는데도 놓지 못하는 그 마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이다. 한 여성은 말했다. 그 사람은 날 많이 아프게 했지만 아직도 사랑해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당신 안에 있는 아픔을 그냥 덮고 있는 건가요? 사랑은 본질적으로 편안하다. 두려움이나 고통이 아니라 믿음과 안정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치료되지 않은 상처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오히려 더 깊이 의존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 고통의 원인인 동시에 유일한 해답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실은 당신 안에 남은 감정에 매듭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사랑도 결국 같은 모양으로 망가지게 된다. 기억은 언제나 미화된다. 우리는 잃은 것만 기억하고 견디던 시간은 잊어버린다. 무명. 이별 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기 시작한다. 처음엔 분명히 아팠다. 싸웠고 상처를 주고받았고 지쳤고 울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그 장면들은 빠져나가고 좋았던 장면만 남는다. 사람의 뇌는 그렇게 작동한다. 특히 잃은 것에 대해선 기억을 미화함으로써 상실을 견디려 한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착각에 빠진다. 그 사람이 정말 전부였어. 그때가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어. 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그건 기억이 아니라 감정이 만들어낸 환영일 뿐이다. 실제로 기억은 감정의 필터를 통과한 뒤에 저장된다. 그리고 상실 이후의 고통이 깊을수록 그 사람과의 과거는 더 아름답게 포장된다. 이 기억의 미화는 이별을 받아들이는 걸 더 어렵게 만든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 그 사람이 아니라 기억 속 그 사람과 계속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이 그리워하는 그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맞는가? 아니면 당신의 외로움이 만들어낸 기억의 조각상인가? 용서하지 않으면 떠나보낼 수 없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해방이다. 루이스 스미디스. 진짜 이별은 용서에서 시작된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떠나보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계속 붙잡아두고 있는 것이다. 그가 나에게 했던 말, 행동, 상처, 배신 모두를 마음에 품은 채 살아간다면 그건 이별이 아니라 감정의 감금이다. 용서란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행동을 이해하거나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다. 용서는 단지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내 감정을 허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많은 사람들은 용서를 그 사람을 위한 것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용서는 오직 자신의 삶을 계속 걸어가기 위해 필요한 의식이다. 한 사람을 용서하는 순간 그 사람과 맺어둔 보이지 않는 끈이 풀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비로소 진짜 의미에서 떠나보낼 수 있다. 같은 사람을 반복해서 만나는 이유. 당신이 반복해서 끌리는 사람은 당신이 아직 치유하지 못한 감정의 모양이다. 무명. 왜 우리는 똑같은 사람에게 끌릴까? 왜 상처를 주는 사람을 반복해서 선택할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 사람이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익숙함은 대부분 어릴 때 형성된 상처의 구조와 닮아 있다. 예컨대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사랑받기 위해 애써야 했던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을 무시하거나 쉽게 주지 않는 사람에게 끌리게 된다.
왜냐하면 그 익숙한 감정이 사랑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한다. 치유되지 않은 감정을 다시 무대 위에 올려. 이번에는 제대로 완성해 보려는 듯이. 하지만 감정은 무의식이고 무의식은 늘 같은 결말로 흐른다. 반복되는 상처의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먼저다. 사랑이 아닌데 사랑처럼 느껴졌던 감정들, 그게 사실은 상처의 익숙함이었다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 자유는 비로소 혼자일 때 시작된다. 자유란 누가 곁에 있든 없든 내가 나로서 충분하다는 감각이다. 크리스토퍼 라쉬. 진짜 자유는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없어도 내가 나로 설 수 있을 때 온다. 많은 사람은 누군가를 통해 자신을 정의한다. 사랑받는 사람, 선택받은 사람, 누군가의 연인, 이런 정체성 속에서 위안을 얻는다. 하지만 그 관계가 사라지면 곧바로 혼란에 빠진다. 나는 누구지? 이제 나는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진짜 나의 시작은 혼자일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걷고, 혼자서 잠드는 것. 이 모든 과정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관계에 매달리지 않게 된다. 그때 맺는 관계는 의존이 아니라 나눔이다. 그리고 그 관계는 오래간다. 왜냐하면 무너지지 않는 중심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난 것이기 때문이다. 혼자는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연습의 시간이다.